밤늦게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멍하니 넘겨보고 계시지 않나요? 분명 4시간인데 왜 보고 나면 허무하고 온몸의 기운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우리는 내가 원해서 쇼핑을 하고, 내가 원해서 인스타를 보고, 내가 원해서 유튜브를 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대기업, 그리고 마케터들이 설계해 놓은 뇌과학에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겁니다. 이 작동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평생 언론, 정치인, 그리고 대기업들이 짜놓은 판에서 나의 돈과 시간, 그리고 인생을 털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의 뇌를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디어 생태계와 그리고 정치, 언론, 이런 모든 자극들은 우리의 고차원 인지 기능과 그다음에 자율적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 전두엽의 피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하이 수준의 임파기와 도파민성 보상 회로를 우위 상태로 유지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을 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단들은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비리그를 나오고 정말 전 세계 유수의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와 우리 뇌를 조종해서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위해서 정말 커다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알고리즘 기반의 쇼폼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무한 스크롤 인터페이스는 마치 카지노의 슬롯 머신과 동일한 가변 보상 스케줄로서 우리 뇌에 거의 비슷한 영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쇼츠를 보는 시간만큼은 바로 도박장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쓸어 넘길 때마다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나는 이런 자극은 우리 뇌의 중뇌 변형계 도파민 경로인 복자액과 그리고 VTA라고 불리는 복측 피계구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쉽게 말하면 도파민 스파이크를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박장에 있는 사람과 뇌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고빈도 초고속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쇼츠, 쇼폼, 릴스들을 계속 보게 되면 전 전두엽의 억제 제어 능력이 현실적으로 악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뇌파를 통해서 실제 연구를 해보면 우리 대기업들이 제시한 미디어 플랫폼 그리고 뉴스에 단 20분간만이라도 노출되게 되면 우리 뇌의 파워가 22% 감소하게 되고, 사실 이는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려는 충동성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흔히 말하는 훌륭한 행동들을 할 확률을 즉각적으로 감소시키게 됩니다. 정치, 언론, 매체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해서 우리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골만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편도체 하이제킹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를 낚아채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서적 위협 자극이 입력되게 되면 우리 뇌, 그 중에서도 편도체라는 부분은 우리 뇌의 특정 축을 활성화해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논리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우리 뇌 앞부분입니다. 여기로 향하는 혈류와 에너지 공급이 단절되게 되면서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으로 우리 뇌가 마비됩니다. 결과적으로 쇼츠 그리고 릴스 등 쇼폼 영상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는 주도적인 통제권을 상실하고 불안과 분노에 기초해서 행동하는 수동적 반응형 상태로 격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고자 했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아 나서게 되고, 여러분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디지털 자극 노출은 컴퓨터 학자인 데이비드 레비 교수가 명령한 팝콘 브레인 현상을 유발합니다. 팝콘 브레인이란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우리 뇌가 팝콘이 튀듯이 강력하고 그리고 즉각적인 디지털 자극에만 받게 되고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현실 세계 자극에는 무감각해지는 신경학적인 적응 상태, 우리의 현생에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버드에서 말한 아디티 네로카 박사 연구에 따르면 작업 기억과 우리 집중력 유지를 담당하는 이 전두엽이 지속적으로 미디어 스위칭으로 해서 과부하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전환 비용이 극대화되고 만성적인 인지 피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켜놓고 알림이 온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를 껴야 되고 내 주변에 계속적인 알람이 오고 심지어 회사에 가면 메신저를 작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뇌의 피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뇌의 휴식과 자아의 창조적 사고를 담당하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DMN입니다. 이런 작업 실행을 담당하는 실행 제어 네트워크 간의 정상적인 교대 상호작용이 결항되면서 심각한 주의력 결핍과 그리고 나아가서 정서적 무력감, 우울감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과학적인 것을 종합해 본다면
핸드폰에 과하게 빠질수록 우리 뇌는 점점 우울한 상태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문화나 그리고 관념적 신비주의에서 다루어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끌어당김, 리얼리티 트랜스서핑 이런 현실 창조 개념은 제가 늘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신경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외부 감각의 여가 장치를 재설정하고 우리의 목표 신호를 구축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지 통제 메커니즘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크릿처럼 매우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을 파고들어 가고 우리 뇌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이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끝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본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감각 기관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1100만 비트의 감각 정보 데이터를 수용하지만 우리가 의식 영역에서 처리하는 것은 거의 초당 40에서 50비트입니다. 대부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해서 매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뇌의 RAS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뇌에 들어오는 이 정보들 중에 우리가 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과거와 다르게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거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도 의사로서 전문 영역에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을 선별해야 할지는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그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넷 자체는 오히려 전문직의 영역을 침범하고 AI가 전문직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뇌가 바뀐다. 정확히 말하는 우리 뇌세포의 시냅스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의 시각 피질과 그리고 운동 피질은 외부 관찰을 통한 실제 경험과 내부에서 생생하게 구성된 시각적 상상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번 들어본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뇌에 있는 시각 피질과 운동 피질은 절대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클리닉에서 시행한 임상 연구를 해보면 신체 운동을 하지 않고 내가 근육 운동을 생생하게 시각함 집단에서 실제 우리 근육이 15% 향상되는 신경근 유도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복적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 신경 가소성 원리에 따라서 우리 뇌의 시냅스가 바뀌고 우리 뇌의 해부학적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사실 대중적으로 알려진 많은 인물들이 이 시각화를 활용하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코너 맥그리거 챔피언은 사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기의 전반적인 시퀀스 그리고 타격 타이밍을 되뇌 피질을 사전 각인시키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심지어 이 펠프스는 매일 밤 상상하기 훈련을 시켰는데 잠들기 전에 가장 좋은 수영장의 냄새, 물의 온도, 그리고 나의 스트로크, 팔 움직임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그리는 훈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펠프스의 수경에 물이 차올라서 완전 윤이 빠진 상태가 됐었는데 심지어 펠프스는 이런 최악의 상황마저 심지어 상상을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통제불능이 되어 있어도 우리 뇌 속에 주도적으로 프로그래밍해둔 나만의 트랙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 그리고 권력자들, 언론사, 미디어, 그리고 대기업들이 제시한 이 알고리즘 시스템의 포획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자율적 현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주도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제가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부 자극을 차단하고 우리가 잠들기 시작하는 흔히 말하는 SATS 테크닉, 이런 골든타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잠에 빠져드는 인면 상태와 그리고 기상 직후의 서상 상태, 몽롱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세한 알파파랑 그리고 세타파를 방출하고 골든타임의 비판적 분석을 담당하는 우리 뇌의 벽이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암시 등을 통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시기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거나 그리고 유튜브를 킨다거나 그리고 알고리즘 피드를 접하는 행위는 외부 시스템이 설계한 권력자들이 설계한 시스템에 우리 뇌, 우리 인생을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상 후 최소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 동안은 이 디지털 디바이스와의 접촉을 완전 차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디지털 디톡스라고 부르는 것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 보면 디지털 디톡스를 하게 되면 우울과 불안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실제 참가자의 50% 이상에서는 집중 능력이 향상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의도적인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주입하는 겁니다. 외부 자극이 인지 회로에 유입돼서 해석을 규정하기 전에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이미지에 신경 회로에 선제적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심상화, 상상하기, 끌어당김,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어적인 명확성을 갖춘 목표 설정은 우리가 모호한 감정적 열망, 뭐가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뇌의 매개 변수를 정확하게 조절해서 우리 RAS 필터를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확언을 하거나 심상을 할 때 최대한 자세하게 상상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뇌의 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알고리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적인 동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주도적 마찰을 환경 내에 구축하고 자발적 행동을 통해서 이 전전두엽의 억제 제어 회로를 강화해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를 흑백 모드로 전환하거나 그리고 검게 하는 것도, 소리만 듣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할 순간에는 핸드폰을 잠시 알람을 꺼놓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정해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일어나서 책상을 정리한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주방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작은 행동들, 정해진 시간에 스트레칭, 그리고 손글씨로 메모를 하는 이런 작은 미시 행동, 마이크로 액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우리의 이런 능동적인 행동은 권력자들이 설계해 놓은 외부 자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뇌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뇌를 인지적으로 재훈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느끼는 인지적인 피로, 무기력함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의지력 부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대기업들이 정교하게 설계해 놓은 도파민 보상 체계에 우리가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라면 체계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이 바로 끌어당김 그리고 리얼리티 트랜스퍼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수동적인 휴식이나 우리가 과거부터 해왔던 원시적인 기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 망상체 활성화 시스템의 여과 기제, RAS, 그리고 우리가 잠들기 전, 그리고 잠들기 일어난 직후에 일어나는 수용성, 그리고 신경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뇌의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우리 뇌를 바꾸기 위한 신경과학적인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끌어당김 트랜스서핑은 권력자들과 대기업들이 설계해 놓은 상황에서 우리 뇌,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지키는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그어놓은 트랙만 달릴 건가요? 아니면 나만의 트랙을 깔아서 계속 나아갈 건가요? 어떤 길을 통해서든 여러분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그 길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길이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놔 주시면 더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과학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쉽고 제대로 이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